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2회 엑셀 기출문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입력은 크게 문제가 없을지 싶고요. 함수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함수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해결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정률과 토익금액 같은 이렇게 출력 서식에 맞지 않는 부분을 오른쪽으로 빼셔도 되고, 여기 C하고 B 사이에다가 입력을 한 후에 나중에 계산이 끝나고 열 숨기기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직종수당 직종명의 철근공명 96,310원, 철판공명 92,450원, 샤시공이면 89,250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96,000원이면 6,000원이 310원은 왜 붙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타를 유도하는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320원으로 입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일단 이럴 땐 이거, 저럴 땐 저거, 그럴 때 if를 사용해야 된다는 걸 아시고요. 실행문이 하나, 둘, 세 개니까 3-1에서 if수를 2번 쓰시면 돼요. 4번 쓰시면 딜레마에 빠지죠. 그래서 바로 는 if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96,000원과 92,000원과 89,000원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96,000원이고 어떤 때는 92,000원, 어떤 때는 89,000원이 선택되는 근거. 그 근거를 꼭 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나 간으로 끝나는 직종명이라는 게 이게 근거가 되는 셀이 되겠죠. 그래서 직종명을 이 오른쪽 편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종명을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철판공이 직종명이 철판공을 찍고 제목을 찍는 건 아닙니다. 여기 찍어주시면 안 되죠. 제목을 이렇게요. 직종명이 근거가 되는 셀을 찍고 철근공이면 큰 따옴표를 하는 이유는 문자이니까 큰 따옴표를 하는 거고요. 여기도 96,000 컴마를 하시면은 작살 나는 거예요. 인수를 구분하는 컴마로 오해를 해서. 그리고 310원도 원을 붙이시면 안 돼요. 추가적인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문자 긋는 계산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원을 뺀 나머지 숫자만 써주시는 거고, if가 한 번 더 남았으니까 if를 쓰시고, 또 근거가 직종명이 이번에는 뭐가 같으면요, 철판공이면 이게 또 철근공인지 철판공인지 오타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92450, 나머지는 89250 다 썼습니다. if 2번, 가로수는 if 수만큼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하시면 되죠. 자, 두 번째도 구해 보겠습니다. 실행금액이 있는데 계획금액 곱하기 공정률로 하라고요. 이런 것은 쉽죠. 거의 문제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계획금액 곱하기 공정률 끝.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그죠? 자, 추정금액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추정금액은 뭘로 하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서 보겠습니다. 또 if네요. 그죠? if인데 연산시간에 if가 들어가는 거네요. 토익금액 플러스 공사 기본금액을 하라고 했는데 공사 기본금액이 없어요. 여기에 열에 없습니다. 셀에. 그래서 청정공사이면 10만원, 바닥공사이면 12만원, 15만원, 3-1에서 if수 2번. 근거가 누구냐? 천장공사 이면이니까 천장공사와 같다면 이게 그러니까 공사명이 생략이 되더라도 이게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if를 쓰시고, 공사명이 생략되어도 당연히 천장공사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천장공사일 때 100, 000, 컴마, 또 if 근거가 되는 셀을 찍고 같다. 뭐랑 같아요? 바닥공사 이렇게. 그러면은 120, 000 세 자리씩 끊어서요. 나머지는 150, 000 if 두 번 다 썼습니다. 가로는 if 수만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차감 금액은 추정 금액 마이너스 실행 금액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음수가 나오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완성 금액은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한번 밑을 더 내려 보겠습니다. 직종 수당에서 플러스 추정 금액을 해라. 직종 수당 플러스 추정 금액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채우기 핸들로 쭉 그어 주시면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요약 함수 쪽으로 넘어가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채우기 핸들은 여러 개의 셀을 같이 드래그 해도 되니까요. 자, 평균 구하라고 했는데 평균에 대해서 정의가 없으니까 누구에 대한 평균인지는 없으면 그 아래에 있는 위에 있는 셀을 열을 평균으로 잡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에서 동그라미 번호가 동일하게 있는 부분은 같은 함수를 쓰는 거거든요. 여기도 김시성을 가진 완성금액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조건이 하나인 썸이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딱 봤을 때 이제 좀 구분을 하셔야겠죠. 김시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조건이고 한 개구나. 완성금액의 합이니까 내가 구할 계열은 썸 계열이구나. 조건이 하나 왔으니까 두 개 왔던 뭐 썸이프즈를 쓰는 거죠. 이제 새로 생겼으니까 이렇게. 합범위가 누구냐? 완성금액이구나. 없으면 자기가 수식을 입력하고 있는 위쪽의 열을 합범위로 잡으시면 되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썸이프를 쓰시고 이프즈 합범위를 잡으세요. 이렇게 평균 빼시고 그 다음에 컴마 하시고 조건 범위를 잡으세요. 김씨니까 성명을 잡고 컴마 큰 따옴표 여시고 는 김별 김 아스테리크 이렇게 하시면 조건 하나짜리 썸이프즈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행 금액이 50만 이상 90만 미만이거든요. 그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열에 조건이 두 개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50만 이상이고 90만 미만이라는 조건이 한 개, 두 개가 왔거든요. 근데 모두 다 실행금액에 대한 조건이 두 개가 왔기 때문에 다중조건 두 개의 이상의 조건이 오곤 플러스로 하나의 열에 조건이 오는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금상첨화죠. 분석을요. 그때도 썸이프즈예요. 당연히 썸이프즈입니다. 그죠? 그래서 썸이프즈 하시고 완성금액의 합을 잡아주시고요. 합범위니까. 그 다음에 조건범위가 실행금액이 550만원 이상이니까 이게 조건범위가 되는 거죠. 평균 빼고요. 그 다음에 50만원 이상 이게 첫 번째 조건이 쌍으로 두 번째 조건은 똑같이 또 실행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같게 돼서 하나의 열의 조건이 두 개가 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죠. 그 다음에 90만 미만이니까 작다 900000 큰 따옴표 닫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하시면은 수식이 나오죠. 그래서 요 덩어리가 하나, 요 덩어리가 하나인데 여기에 있는 부분과 여기에 있는 부분이 서로 같으니까 하나의 열에 조건이 두 개가 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는 거죠. 다시요. 이건 합범위고요. 얘는 조건범위고 얘도 조건범위인데 원래는 조건범위 1, 조건범위 2가 오게 되는데 얘들 두 개의 범위가 같으면 하나의 열에 조건이 온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물론 서로 다른 열에 조건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썸이프즈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또 있어요. 직종명이 샷시공 또는 철판공이면서 이씨다 이렇게 나온 것을 저희가 저한테 배운 분들은 믹스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믹스라는 것은 세모, 이고, 네모 또는 동그라미다
그러면 세모가 양쪽에 동시에 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꾸로 쓰셔도 돼요. 네모 또는 이거나 동그라미 이고 세모다. 그러면 이쪽 세모가 5어에 동시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오시면 직종명이 샷시공 이고 이씨 하나, 샷시공 이씨예요. 요거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철판공 이씨, 요게 두 개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둘,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의미가 돼요. 샷시공 이고 이씨, 철판공 이고,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씨, 이렇게 두 개의 조건으로 나눠지는데요. 경우의 수가 두 개인데 이 샷시공이고 이씨이고 동시에 철판공이고 이씨인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철판공이면 철판공이지 철판공이고 샷시공인 사람이 동시에 있는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는 이제 참고로 서로 교집합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따로따로 구하고 서로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더하는 의미가 바로 믹스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이프즈 이제 합범위가 완성 금액이겠죠. 별도로 언급이 없으면 그 열을 잡으시면 되고, 컴마 하시고, 직종명이 샷시공이라고 했으니까요. 뭐부터 쓰셔도 상관없어요.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직종명을 잡고 큰 따옴표 열고 는 샷시공을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이씨예요. 철판공은 따로 쓰는 겁니다.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명을 잡으시고 컴마 하시고 큰 따옴표 열고 이 아스테리크 별표를 쓰시면 이게 바로 샷시공 플러스 이씨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엔터를 치면 안 되죠. 예, 또 사이좋게 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컨트롤 C를 썸이프즈부터 하시고 플러스를 쓴 다음에 컨트롤 V를 하고 여기 있는 샷시공을 뭘로요? 철판공으로 바꿔주시면은 결국은 큰 의미는 이런 의미가 된다 이 말이에요. 2고가 5어가 와서 엔드하고 결합이 되면 샷시공 하나 동시에 이씨 이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철판공 이씨 이 부분 하나가 서로 그냥 남남이니까 플러스로 더해 주시면 돼요. 교집합이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애매한 조건 나왔죠. 애매한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성이 김씨 또는 이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건은요 남남이에요. 이런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건이 하나가 온 건데 김씨 따로 그냥 이씨 따로 구하시면 돼요. 왜? 김씨하고 이씨는 서로 교집합이 없거든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채우기 핸들을 해야 되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썸이프즈를 쓰시고 합범위가 두 개예요. 차감 금액부터 평균을 뺀 나머지 컴마 하시고 그 다음에 성이 김씨라는 조건 단일 조건이 왔으니까 조건 범위를 성명을 잡으시고 큰 따옴표를 열고 김씨죠. 김별 이렇게 해서 이게 애매한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복사를 하세요. 그대로 똑같이 조건이 하나만 복사하시면 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이 C만 바꿔주시면 돼요. 얘네들 남남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조건 범위만 절대 참조로 살짝 바꿔주시고 복사하기 전에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긁어주시고 꼭 더블 클릭해서 범위 확인하기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부분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다 썸이프즈를 이용해서 이 조건들만 공부하시면은 이 조건들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조건들을 썸이프즈를 사용한 조건이 바로 기출문제 제가 볼 때는 이외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다 되셨으면 이제 인쇄할 부분만 범위를 잡고 병합 크기 18 밑줄 끝. 그 다음에
제목은 무조건 가운데 정렬. 여기도 문자는 가운데 정렬. 날짜도 가운데 정렬. 코드화된 숫자도 이제 가운데 정렬이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금액이 되어 있을 때는 전부 다 원화 표시를 해야 되니까요. 이 부분을 다 잡으시고 요 평균까지 잡으신 다음에 홈 탭에 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통화로 기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홈 탭에 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통화로 돈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전체 범위를 잡으시고 모든 테두리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구하는 문제였나? 이것도 역으로 그러면 채우기 핸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조건 범위만 F4, 조건 범위만 F4, 그 다음에 합범위는 놔두시고 조건 범위만 F4, 조건 범위만 F4. 복사하기 전에 절대 참조를 하시고 그리고 복사를 이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더블 클릭 꼭 해봐서 범위 맞는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정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렬을 해야 되는데 정렬 같은 경우는 지금 맨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정렬을 한번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을 하실 때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만 정렬하시면 이제 작살 나는 거죠. 이 데이터가 서로 섞여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인쇄하지 않는 면도 같이 잡고 정렬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 못 하시면 거의 실격이에요. 데이터에 정렬로 가셔서 정렬을 하는 이유는 차트 때문에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직종명을 오름차순으로 하고 직종명이 같으면 2차 정렬을 해서 완성금액에 오름차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꼭 같이 잡으셔야 돼요. 일부만 잡아도 안 되고 그리고 차트 범위는 어느 부분을 가지고 공부해야 될지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범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업은 3번을 보시면 X축이 누군지 알죠? X축이 성명이고요. X는 거의 대부분 문자예요. 숫자가 올 때는 에러가 걸리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Y축 제목이 금액이니까 금액이라고 하면은 어떤 금액이 올 줄 모르는 거죠. 여기가 다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을 보셔야 돼요. 실행금액과 완성금액이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 두 개가 Y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 그리는 건 아니고 누구만 그리냐? 이게 철근공에 대해서 그리라고 나온 게 이게 그 유명한 차트 범위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 범위가 항상 주어지는데 철근공이 정렬을 해야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게 하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제목을 잡아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차트 제목을 안 잡고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먼저 잡고요. 직종명을 먼저 찍고 철근공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실행금액 찍고 이렇게 잡고 완성금액 이렇게 잡고 삽입에 가서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안 잡고 그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안 잡는 사람들은 잘못 잡았네요.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여기가 계열로 나오죠. 그럴 경우는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을 가서 보세요. 계열 1을 선택을 하고 편집 단추를 누르면 어떤 범위인가 딱 나와요. 실행금액이라고 보이시죠? 그러면 직접 타자로 치세요. 실행금액 이렇게. 그리고 계열 2는 편집을 눌러서 여기는 완성금액이겠죠.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써주시면 범내 이름을 바꿀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차트에서 변경을 하는 부분이죠. 뭐를 뭘로 바꿔라 그렇게 조건이 나오는 부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금액은 묶은 세로막대로 하고 완성금액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해라. 완성금액을 선택을 하시고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 변경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공사비용 계산 분석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 차트 위를 하시고 공사비용 계산 분석 그냥 쓰세요. 블록 좀 칠하지 마시고. 그리고 딴 데 찍고 여기도 18이에요. 홈탭에 가서 18 밑줄 제목에 밑줄 하라고 했으니까 해주시고 X축 제목은 레이아웃의 축 제목의 기본 가로축 제목 아래에 성명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Y축 제목은 레이아웃의 축 제목의 기본 세로축 세로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금액 이렇게 쓰시고 나머지 지우시고요. 다 했어요. 임의 설정하라고 하고 눈금 단위도 이미 범내 표시는 실행금액과 완성금액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다 하셨으면은 이제 이 부분을 차트를 선택하고 Alt를 눌러서 좌상기로 좀 맞춰 주시고요. 됐죠? 그리고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2007 버전하고 좀 다릅니다. 옵션이 죄송합니다. 파일에 가서 인쇄 미리 보기를 하시고요. 페이지 설정에 가서 자동 맞춤 여백 4라고 하면 4, 6하라면 6하고요.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해주세요. 요거 그죠?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시 엑셀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있죠. 이걸 딱 하시고 Alt를 눌러서 얘를 여기다 딱 맞추셔야 한 페이지가 안 넘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인쇄가 안 돼야 되니까 숨겨도 되지만 파란색 선을 안쪽으로 쭉 밀어주면 회색으로 변하면 얘는 인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가 2분의 1 정도를 가야 되니까 그 2분의 1의 기준은 대강이에요. 어바웃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 표만큼 차트를 늘려주시면 2분의 1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소를 해야 한눈에 보이니까 얘를 쭉 늘리셔가지고 어바웃으로요.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표의 이만큼과 차트의 이만큼이 얼추 비슷하게 제가 볼 때는 한두 행 정도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이시고 얘를 끌어서 Alt 누르고 이렇게 작업을 맞추시는 거죠. 자, 주의할 것은 이 파란색을 늘려야 자동 맞춤이 됐기 때문에 인쇄가 축소 복사가 되는데 얘를만 늘려버리면은 요건 이제 작살 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끊어져서 이 페이지로 나누어서 인쇄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차트를 선택하고 인쇄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얘를 꼭 늘려주세요. 절반 정도까지. 그리고 나서 차트를 이렇게 늘려주셔야 Alt를 누르고요. 제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그냥 어바웃으로 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장하시고 인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수고하셨습니다.